1963년 6월 28일 저우얼라이 총리는 조선과학원 대표 단접 견시 중국과 조선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현재의 중조 관계는 매우 밀접하며 역사적으로도 그러했는데 다음의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시기는 중국 조선 양국과 두 민족의 역사적 관계이다. 제2시기는 중국과 조선이 모두 동시에 제국주의 침략을 당했을 때이며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중국은 부분적인 일본의 식민지를 포함해 제국주의의 반식민지가 됐을 때이다. 이 시기에 중국과 조선은 혁명적 관계였다. 제3시기는 바로 현재인데 우리 모두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형제당, 형제국가의 관계이다. 이 세 시기에 중국과 조선 두 나라와 두 당의 관계에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 역사관계, 민족관계, 혁명관계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쌍방의 관점과 견해를 완전히 일치시킨 다음 문건과 서적에 모두 기록하였다. 이것은 우리 역사학자의 일대 사건이고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다. 이것은 또한 정치활동을 하는 당활동가인 우리들이 당연히 노력해야 할 방면의 하나이다. 제1시기는 역사 기록 이래로 발굴된 문물에 의해 증명된다. 두 나라, 두 민족 관계는 제국주의 침략으로 중지될 때까지 3,4천년 이상 매우 긴 시간이었다. 이러한 역사 연대에 대한 두 나라 역사학의 일부 기록은 진실에 그다지 부합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 역사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대국주의, 대국 슈비니즘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리하여 많은 문제들이 불공정하게 쓰여졌다. 먼저 양국 민족의 발전에 대한 과거, 중국 일부 학자들의 관점은 그다지 정확한 것은 아니었고 그다지 실제에 부합하지 않았다. 조선민족은 조선반도와 동북대륙에 진출한 이후 오랫동안 거기서 살아왔다. 유하, 송화강 유역에는 모두 조선민족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이것은 유하와 송화강 유역, 도문강 유역에서 발굴된 문물, 비문 등에서 증명되고 있으며 수많은 조선 문헌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조선족이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것은 모두 증명할 수가 있다. 경백호 부근은 발해의 유적이 남아있고 또한 발해의 수도였다. 여기서 출토된 문물이 증명하는 것은 거기도 역시 조선족의 한 지파였다는 사실이다.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존재했다. 따라서 조선족이 조선반도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하, 송화강 유역에서도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이 증명된다. 조선족이 더 오래전에도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일부는 아시아 남부에서 표류해 왔다고도 하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조선족 일부가 원래부터 한반도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이다. 도문강, 유하, 송화강 유역에서 거주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역사 기록과 출토된 문물이 이미 증명하고 있다. 민족의 생활 습관으로 볼 때 남아시아에서 딸려온 생활 습관도 있다. 즉 벼농사 방에 들어설 때 신발 벗기, 언어 발음은 우리나라 광동 연해 지역 일대의 발음과 조금 가깝기도 하다. 우리나라 광동 연해의 일부 주민은 남아시아에서 이주해왔다. 이 문제는 역사학자들에게 한층 심도 있는 연구를 하도록 남겨두도록 하고 오늘 여기 연설 범위에 포함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토문강, 유하, 송화강 유역에서 조선족이 이미 오랫동안 거주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고 또한 이 지방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비문과 출토 문물을 찾고 역사 흔적을 연구하는 것은 또한 권리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을 돕도록 하겠다. 민족의 역사 발전을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토된 문물에서 증거를 찾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바로 광만략 동지가 주장한 것이다. 서적상의 기록은 완전히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당시 사람이 쓴 것이지만 관점이 틀렸기 때문이다. 또 어떤 것은 후대 사람이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역사서는 완전히 믿을 수만은 없는 2차 자료일 뿐이다. 당연히 이렇게 긴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문자로 기록된 역사 자료도 연구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자료를 연구하려면 중국과 조선 두 나라 동지들이 반드시 하나의 공통된 관점을 세워야 한다. 이 관점이란 바로 당시 중국이 여러분들 나라보다 컸고 문화 발전도 조금 더 빨랐기 때문에 항상 봉건대국의 태도로 당신들을 무시, 모욕하면서
당신들을 침략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다. 중국 역사학자들은 반드시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때는 고대사를 왜곡했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조선족은 기자자손이라는 말을 억지로 덧씌우고 평양에서 그 유적을 찾아 증명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것은 역사왜곡이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진 한나라 이후 빈번하게 유화유역을 정벌했는데 이것은 전쟁이 실패하자 그냥 돌아왔을 뿐이지 분명한 침략이다. 당나라도 전쟁을 치렀고 또 실패했으나 당신들을 무시하고 모욕했다. 그때 여러분 나라의 훌륭한 한 장군이 우리 침략군을 무찔렀다. 이때 바로 발해가 일어났다. 이후 동북에는 바로 거란족, 여진족이 발흥했다. 그때 중국이 맞닥뜨린 문제는 거란족과 여진족의 중국 본토 침입 문제였다. 다음은 몽골족의 문제였는데 원나라도 역시 당신들을 침략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명나라는 조선과 직접 합동작전을 전개했으나 만주족이 매우 빨리 흥기하여 백두산 동쪽에서 유하유역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점령했다. 이러한 시기에 한족 또한 일부가 동북 지역으로 옮겨 거주하게 되었다. 만주족 통치자는 당신들을 계속 동쪽으로 밀어냈고 결국 압록강, 토문강 동쪽까지 밀리게 되었다. 만주족은 중국에 대해 공언한 바가 있는데 바로 중국 땅을 크게 넓힌 것이다. 왕성한 시기에는 지금의 중국 땅보다도 더 컸었다. 만주족 이전 원나라 역시 매우 크게 확장했지만 곧바로 사라졌기 때문에 논외로 치자. 한족이 통치한 시기에는 국토가 이렇게 큰 적이 없었다. 다만 이런 것들 모두 역사의 흔적이고 지나간 일들이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조상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연히 이런 현상은 인정해야만 한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당신들의 땅을 밀어붙여 작게 만들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이 커진 것에 대해 조상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의 진실성을 회복해야 한다. 역사를 왜곡할 수는 없다. 도문강,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 땅이었다거나 심지어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다. 중국의 이런 대국 쇼비니즘이 봉건 시대에는 상당히 강했었다. 다른 나라에서 선물을 보내면 그들은 조공이라 했고 다른 나라에서 사절을 보내 서로 우호 교류할 때도 그들은 아련하러 왔다고 불렀으며 쌍방이 전쟁을 끝내고 강화할 때도 그들은 당신들이 신하로 복종한다고 말했으며 그들은 스스로 천조, 상방으로 칭했는데 이것은 바로 불평등한 것이다. 모두 역사학자 북끝에서 나온 오류이다. 우리를 이런 것들을 바로 시정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중국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여러분들, 과학원 분들이 중국 조선 관계사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이 읽을 때는 종종 부주의하거나 무시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여러 서적을 그대로 접수하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고 책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좋은 일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연극 중에 당나라 사람 설인기가 있는데 그는 바로 동방을 정벌해 당신들을 침략한 사람이다. 우리 연극에서는 그를 숭배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여러분 나라도 역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극이 다시 상연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다. 이 연극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중국에는 베트남을 정벌한 두 영웅, 즉 마원과 복파 장군이 있다. 베트남의 두 제녀는 용감하게 항거하다 실패하자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했는데 장군은 그 목을 잘라 낙양으로 보냈다. 나는 베트남에 갔을 때 두 제녀의 사당에 헌화하면서 마원을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는 마원을 극구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고학자들이 문물과 비석 같은 유물을 발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적과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 이 3000년에 걸친 관계를 제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 될 것이다. 제 이 시기는 혁명의 시기이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조선은 식민지가 되었다. 모든 제국주의 국가가 우리를 침략해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가 되었고 일본은 또다시 동부를 점령하여 식민지로 삼아버렸다.
이 시기에 중국과 조선 두 나라 인민은 혁명적 동지관계를 구축했다. 이 단계의 역사적 사실은 매우 풍부하다. 큰 단계로 구분해보면 10월 혁명 이전은 우리나라 구민주주의 혁명의 시기였다. 조선 또한 많은 동지들이 중국으로 망명하여 중국혁명에 참가하였다. 이때는 갑오전쟁에서 10월 혁명까지 20여 년의 시기였다. 안중근이 이등방문을 사살한 것은 바로 하얼빈역이었다. 10월 혁명 이후 우리는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로 접어들었고 두 나라에서는 공산당이 탄생했으며 그 당시 조선에서 발을 붙일 수 없었던 많은 동지들이 중국으로 망명해왔다. 조선 동지들은 중국의 각 지역 어디나 있었지만 동북지방에 가장 많았다. 그리하여 이후 중국혁명의 모든 역사 단계에 조선 동지가 참가하게 되었다. 최용건 위원장 말에 의하면 당시 조선 동지들이 중국으로 망명해와 중국혁명을 성공시키고 이 성공이 조선혁명을 성공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랬다고 한다. 10월 혁명 초기 조선 동지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일본에 가서 군사학을 배우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통제를 받아야만 했다. 그래서 많은 동지들이 중국에 와서 군사 관련 업무를 배웠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남방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운당강무당이 있었다. 이후 손중산 선생이 세운 황포군관학교의 적자는 조선 동지들이 입교하였다. 그때가 1924년부터 1927년으로 최용건, 양림 동지가 당시 교관이었고 많은 동지들이 학생으로서 군사학을 배웠다. 대혁명 때 혁명군이 마지막으로 철수하던 날밤 광저우에서 폭동이 일어나 많은 조선 동지들이 희생되었다. 최용건 위원장은 그때를 아직도 기억하는데 당시 160여 명의 조선 동지들이 광저우 사하와 하나의 진지를 결사적으로 지켜내다 거의 대부분이 용감하게 희생되었다. 당시 최용건 동지가 지휘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 차례 합의를 거쳐 광주에 그 진지에 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광주 열산응원리에 기념관을 건립했다. 중국 대혁명 실패 이후, 즉 1928년 이후 조선 동지들은 중국에서 비밀공작에 많이 투여되었는데 상해, 동북 등지의 노동운동에 참가하거나 농민운동과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확실히 10월 혁명 초기에는 조선 동지들이 이런 혁명 사상을 품고 중국에 왔다. 공개투쟁, 비밀투쟁, 정치투쟁, 무장투쟁을 막론하고 모두 참가하여 중국혁명을 도왔다. 중국혁명 투쟁이 승리한 이후 다시 조선혁명 승리를 추동하였다. 1931년 9월 18일 포성 이후 상황이 변했다. 조선은 일본 식민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 역시 일본 식민지가 되었다. 그리하여 표면적으로는 비록 동북에 괴뢰 정부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지 형식적일 뿐이고 실제로는 조선과 동북은 모두 아무런 차이도 없는 일본 식민지가 되었다. 이 시기에 동북에서 시작한 항일 무장투쟁은 조선 동지가 중국 혁명투쟁에 참가했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중국과 조선 두 나라 인민의 공동투쟁이며 연합투쟁으로 이것은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였다. 이것은 내가 이번에 새로 얻은 지식이다. 당시 김일성 동지 영도하의 항일 유격 전쟁은 역사적 상황과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당연히 중국과 조선 두 나라 인민의 연합투쟁이고 공동투쟁이라 인정해야 한다. 동북 항일연합군과 같은 경우 당연히 중국과 조선 두 나라 인민의 항일연합군으로 해석해야 되고 사실 역시 이와 같다. 내가 이번에 최용건 위원장과 이효순 부위원장 그리고 박외상과 함께 동북 하얼빈, 장춘, 심양 등을 가서 항일혁명의 노전우들과 얘기를 통해 이런 견해를 실증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세 가지 노선이 있었는데 왕명의 좌경기회주의 노선을 지도 아래 소위 당시 중국 공산당의 무장투쟁 방침은 바로 도시폭동이었다. 그러나 도시에는 역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동시에 농촌 무장투쟁도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동북 농촌에서 일어난 무장투쟁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조선 동지들이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당시 동북으로 망명한 조선 동지들은 농촌에 안착하였기 때문에 농민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했거나 혹은 조선족 거주지역에 살았다. 그래서 농민을 봉기시켜 무장투쟁을 전개하기가 용이했다. 그리하여 9월 18일에서
항일 전쟁 승리 때까지 10여 년간 많은 항일 부대가 창설되었고 거의 모든 부대에 많은 조선 동지들이 있었다. 현재 이 역사 단계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의 진실성을 회복해야 한다. 항일연합군은 중국과 조선인민의 연합군이고 기념관은 모두 이 같은 해석에 따른 것이다. 과거처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즉 조선 동지가 중국 혁명에 참가한 것이며 더욱이 조선 동지를 중국의 조선족으로 간주하면서 다수가 조선에서 망명해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며 왜곡이다. 이렇게 조선에서 망명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은 혁명대오 중에 나타난 대국 슈비니즘의 잔재의 하나이다. 만약 항일전쟁 역사 단계를 새롭게 쓰려고 한다면 동북에 참가했던 항일연합군에 대해 연구반을 조직하여 어떤 때는 조선에 가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제의한다. 반대로 조선 동지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공동연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래야만 역사적 진실성을 회복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역사 단계 외에도 해방전쟁과 반장개석 투쟁 과정에서도 많은 조선족 동지를 흡수하여 조선사단을 구성하였는데 항미원조 이후 조선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중국의 해방전쟁에 영웅적으로 참가했고 이후에 또 항미원조에 참가하여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혁명 역사 단계에서 쌍방은 서로를 지지한다. 또한 조선 동지가 중국 동지의 혁명을 지지하는 것이 중국 동지가 조선을 지원하는 것보다 많으며 시간 역시 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의의에서 본다면 혁명박물관과 군사박물관에 진열된 물건들은 아직도 더 보충되어야 하며 수정할 부분이 더 남아있다. 지난번에 최윤권 위원장을 모시고 동북에 갔을 때 나는 박물관을 관장하는 동지를 찾아 이미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제3시기는 현재를 말하는데 우리 모두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심화 단계에 있어 보다 서로를 배우고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역사상뿐만 아니라 혁명투쟁 중에서 쌍방은 이미 제국주의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경험했고 양국은 정확히 인식의 일치와 행동의 일치를 경험했다. 더 정확하게는 피로써 맺어진 전우이자 동지적 우위를 맺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우리의 전선으로 여기고 있는데 중국의 전선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전초기지로 간주하고 있다. 당신들은 당연히 중국을 당신들의 후방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며 특히 동북은 당신들의 근거리 후방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서로 배우고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참관하거나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참관하기도 한다. 이것은 이미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다. 다만 지금 목적의 일을 보면 여러분들이 역시 우리보다 더 열심인 것 같다. 방금 우리는 예를 들면서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은 20여 명이 42일 동안 방문했는데 그들은 겨우 7명만이 조선에 가서 30여일만 머물렀다. 바로 이런 면을 여러분에게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동북국 동북삼성 성위원회가 금연 겨울 참관단을 구성하여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도시공작 활동과 농촌 활동, 당내 활동, 총노선, 천리마운동, 청산리 활동 방법과 대안활동 체계를 배울 것을 결정했다. 우리 동북의 동지들이 여러분들에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동북의 사람을 파견해 연락을 직접 취할 수 있다. 평상시에 이렇게 밀접한 연결이 있어야만 일단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신들을 우리의 전선으로 간주하고 여러분들도 우리를 여러분의 후방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야만 장벽이 생기지 않고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결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단 공작활동이나 도시공작, 농촌활동, 공업교통 공작뿐 아니라 여러분의 문화활동 역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이번에 조선대사관 대사와 이야기를 마쳤는데 영화 공작단을 파견해서 적색 선전활동가의 창작 경험을 배우고 농촌에 가서 진정으로 배우고 이선자의 진짜 이름인 이신자를 방문하고 청산리에 가서 또한 배우고자 한다. 이런 사본과 영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조선 인민의 공작을 배우고 힘들지만 소박한 농촌 생활의 작품과 설득 경험, 그리고 생산투쟁과 계급투쟁의 경험을 배우고자 한다. 그런 후에 연극무대와 은막에 선보이려고 한다.
중국 예술가의 소개를 통해 중국 인민에게 조선 인민의 실제 생활과 전투 생활을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당신들의 노래와 춤 또한 배울 가치가 있다. 여러분들은 주체 사상으로 음습한 기풍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의 춤과 노래는 민족화가 그렇게 강하지 못해 좀 잡다하고 뒤죽박죽인 편이다. 최용건 위원장이 동북의 세 지방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세 차례의 만찬을 준비했는데 장춘에서 가장 실패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는데 조선의 풍격 같지가 않았다. 또한 동방홍을 들어도 서양풍이 너무 강해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의 홍군춤이라는 무도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노인과 젊은이가 등장했다. 이를 민속 무용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발레였다. 젊은 홍군은 여성이었는데 발을 뾰족하게 세우는 춤이었으나 이도 저도 아니었다. 조선 동지들이 보고 나서도 반응이 시원찮았고 우리들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것을 보고 진이 원수가 문화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었다. 조선 동지가 매우 솔직하게 우리의 어떤 것들은 주체 사상이 없이 동쪽에서 하나 끌어들이고 서쪽에서 하나 가져온 것에 불과하며 침구나 먹거리 또한 옛것, 새로운 것, 중국 것, 외국 것이 구분되지 못하고 중구난방이라고 지적했는데 이 지적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지금도 대외문화위원회에 어떤 동지가 있는데 가지고 나갈 작품에 주체 사상이 없어 밖으로 가져가지 않으려고 한다. 많은 동작이 있기는 하지만 주의를 주지 않으면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도 모르면서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조선양국 문화협정 의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우리는 가무극단을 조선에 파견하려고 한다. 하나는 역사혁명 사극으로서 태평천국 시대의 상해에서 영국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이고 소도회이다. 여기는 당연히 시대 풍격이 있다. 다른 하나는 신화인데 유럽의 신이 아닌 중국의 신으로 역시 풍격이 있다. 우리의 신의 모습은 하느님과도 다르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문화예술은 많은 부분이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현재 또 하나의 문제는 문자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새로운 사건이다. 나는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황장엽 동지가 이 문제를 명료하게 설명해 주었다. 조선글에는 세 종류의 표준이 있는데 그것은 평양과 서울 그리고 연변이 그것이다. 평양의 표준은 당연히 전형적인 표준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선 동지, 조선 인민이 모두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표준에 따라 말하고 문장을 써야 한다. 평양에도 주음이 있지만 이미 한자를 벗어나 있다. 그리고 과거에 인용했던 여러 중국 성어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인용하는 조선 성어는 민족화되었다. 서울의 표준은 여전히 한자이다. 남조선은 여전히 한자로 된 책을 읽고 중국 성어 인용을 좋아해서 북조선 인민이 알아듣지 못한다. 연변의 표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부 말하는 방법조차 바꿨다는 데 있다. 듣기로는 조선말과 일본말이 말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가깝다고 한다. 예를 들면 나는 밥을 가지고 먹는다 고 한다. 연변말은 중국말을 받아들여 변화되어 왔다. 어떤 말은 이렇게 중국말처럼 바뀌었다. 두 번째는 일본 통치 시기에 소위 혁파어라는 일본인이 썼던 한자가 복잡하게 섞였기 때문에 연변의 말이 깨끗하지 못하다. 세 번째는 보다 많은 것은 많은 중국 한자 성어를 끌어다 쓰다 보니 소리 음마저도 중국음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되어 조선 동지들조차 그들이 하는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가 홍기라는 잡지를 조선말로 출판해서 평양에 가지고 가면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특히 경제용어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문자 이 문제를 해결해 말하는 것을 알아듣게 해야 한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오늘 내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통역했는지 하는 것이다. 역시 여러 동지를 평양에 파견하여 심도 있게 배우도록 해야겠다. 당신들이 연출하는 가무극의 자막은 반드시 평양의 표준적인 사람들 찾아 번역토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알아볼 수가 없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제3시기의 관건은 말하고 쓰는 데 있다. 배워서 통하지 않으면 손해다. 그래서 먼저 번역 대우를 정비해야 한다. 조선 동지와 내왕하려면 반드시 평양 표준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은 이번에 자연과학을 참관했는데
대략 적자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다. 자연과학 자체는 계급성이 없다. 다만 우리들이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연과학을 대하는 태도와 여러분을 접대하는 일, 그리고 유랑 과정에서 여러분은 우리가 대국 쇼비니즘 잔재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살피도록 해주었다. 생활 문화오락의 주체가 없이 표현된 점이나 말이 평양 표준에 맞지 않는 것 등은 아마도 다음에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대국 쇼비니즘이 없기를 바라지만 개별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서는 이를 면하기 어려움도 있다. 여러분이 다음에 다시 방문하여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